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IS 동서의 IR 책임 담당자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추운데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거든요.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IS 동서란 대체 어떤 기업이고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혹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좋을지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IR 담당자이신 김택균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IS 동서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어요. 사실 건설 회사로 굉장히 친숙하기도 하고요. 제가 좀 사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보통 아파트로 많이 봤는데 뭐 고양이나 울산 쪽에 에일린의 뜰이라는 아파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W가 굉장히 익숙한 게 부산 용호동에 W가 있거든요. 네. 먼저 IS 동서는 어떤 회사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IS 동서는 건설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IS 동서 건설 부문하고 콘크리트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주요 계열사인데요. 인선 ENT, 환경에너지 솔루션, ISTMC, 영풍 파일 등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제 연결 실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23년 3분기 누계 기준으로 연결 실적, 그래서 매출 비중을 나타낸 표이고요. 우선 건설 부문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한 63% 정도 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은 주로 아파트나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주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에일린의 뜰 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공 능력 평가 순위는 23위를 기록을 하였고요. 자체 개발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 시공을 함께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환경 부문 폐기물입니다. 이 부문에 이제 인선 ENT하고 환경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 처리, 그리고 매립장, 그리고 자동차 재활용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환경 에너지 솔루션은 환경 설비 플랜트 전문 EPC 네. 기업입니다. 이 부문은 이제 매출 비중이 22% 정도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 환경 부문 2차 전지인데 여기에 이제 ISTMC가 들어오는 부문입니다. ISTMC는 폐배터리 재활용업을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약 4.8%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콘크리트 부문인데 IS 동서의 나머지 사업 부문하고 영풍파일이라고 하는 계열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는 PHC 파일이나 PC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약 8%입니다. 그래서 IS 동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건설, 환경, 폐기물, 환경 2차 전지, 그리고 콘크리트 이 4개의 축으로 구성이 된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설 회사로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좀 다각화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사실 뭐 IS 동서뿐만 아니라 건설 섹터는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죠. 주가도 많이 밀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인 건설이나 콘크리트 부문 쪽에서 IS 동서그룹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건설 부문 같은 경우는 2023년 3분기 누계 기준으로 약 9,817억 매출에 네. 2,053억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건설사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수익률입니다. 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사업 역량이 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실적을 잘 내게 된 이유도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좀 저렴하게 매입했던 토지들을 20년부터 22년 사이,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분양을 하면서 수익성을 좀 극대화시켰거든요. 반면에 코로나 이후에 토지 가격이 좀 급등하는 시기에는 토지 매입 자체를 좀 자제하면서 리스크를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땅을 좀 사야 할 때 그리고 팔아야 할 때를 좀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해영건설의 워크아웃 이슈 같은 게 또 나오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소홀까지 좀 돌기도 했었는데요.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PF 규모라던가 유동성 대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별로 없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네. 있는 것이 이제 신규 사업장들입니다. 이제 브릿지론 상태에서 토지는 이미 매입을 했는데 분양 시장 자체는 좀 안 좋아지고 네. 공사비라든지 이자 비용이 급등하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제 본 PF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23년부터 지금까지 이 신규 사업 자체를 아예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사업이 없기 때문에 PF 조달에 대한 이슈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은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부채는 좀 줄어들고 유동성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신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IS 동서가 중견 건설사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신사업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폐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을 정조준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폐기물 등 이제 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그 잠재된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르냐 늦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거든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그리고 기존 폐기물 산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라든지 자체적인 수거 네트워크 혹은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사업 노하우를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녹여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시장이 앞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력 신사업으로 삼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함께 폐배터리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서 사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IS 동서의 차별화되는 특징이라던가 그런 강점이 있을까요? 이런 재활용되는 구조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산업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원재료 확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나 공정 스크랩을 얼마나 싸게 그리고 많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확보한 원재료를 얼마나 낮은 원가로 최대한 많이 뽑아내서 회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IS 동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인선모터스라고 하는 손자 회사를 보유하고 네. 있습니다. 인선모터스는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재활용 업체입니다. 그래서 연간 3만 대 정도의 모든 차종에 대해서 해체 작업을 할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연 한 45만 대 정도의 파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는 45%, 수도권에서는 약 70%에 해당하는 네. 시장 점유이고요. 그리고 인선모터스는 그 폐배터리를 운송하고 방전시키고 해체하는 그런 기술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월 한 300에서 400톤 정도 폐배터리를 셀 단위까지 분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폐차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국내에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폐배터리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업은 인선모터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제 폐배터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유리할 것으로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는 그 잔류 전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폭발 혹은 감전과 같은 안전과 관련해서 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난이도가 대폭 올라가게 되고요. 네. 인선모터스는 오랜 기간 자동차 연구소와의 이제 협력 관계라든지 지자체에서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사업 노하우를 이제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폐배터리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업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공정 스크랩은 특정 기업에서 조달받으면 되는데 폐배터리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500개 이상의 그 폐차 사업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네. 인선모터스가 폐배터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폐배터리는 중량물입니다. 한 팩에 400에서 500kg 정도 나가거든요. 네.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선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바로 위에 일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가깝네요. 네. 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부분도 그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점으로 네.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자 회사인 인선모터스에 대해서 좀 유리한 입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차별화된 포인트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해주셨던 게 희소 소재를 얼마나 낮은 원가로 최대한 뽑아내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좀 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0% 자회사 중에 ISTMC가 있는데 그 회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폐배터리 리사이클러입니다. 네. 199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어. 25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양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제조사와의 어떤 그런 공급망도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작년에 다른 경쟁사하고 그 실적을 좀 직접적으로 한번 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3년 3분기 누계 기준이고요. A 경쟁사 같은 경우는 매출 2,041억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22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6%를 기록을 했고요. B 경쟁사 같은 경우는 368억 매출에 마이너스 27억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를 기록을 했고요. 네. 이번에는 네. ISTMC의 실적을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기간이고요. 그래서 매출은 744억, 영업이익은 165억을 기록해서 네. 영업이익률은 22%를 오.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교해드린 이제 회사들이 뭐 다른 산업에 있거나 뭐 다른 수익 구조를 가진 음. 회사들이 아니고요. 같은 산업 내에서 거의 이제 비슷한 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어. 그럼 뭐 저희라고 해서 이제 원재료를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혹은 회수 소재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이런 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의 차이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뭐 오랜 업력이라든지 혹은 운영 노하우 아니면 최적화된 원가 관리 능력 등 이런 차별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강점이 손익계산서 숫자 안에 좀 녹아져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사들과 ISTMC의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그 강점이 더 두드러지는 것 네, 같습니다. 최근에 또 리튬 가격이 급락하면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IS 동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도 좀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향후의 전망이라던가 대응책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급락해서 지금 하향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네. 최근 시세는 킬로그램당 음. 86위안, 음. 한 12불 정도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이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수 소재의 가격이 떨어지면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원재료 가격도 같이 맞춰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단기간에 워낙 급등락을 하면 이게 이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그 뭐 분기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 뭐 이익이 좀 확 줄기도 하고 어느 구간에서 이익이 확 늘기도 하고 어느 구간에서 좀 정상적으로 나오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이 손익계산서를 쭉 넓게 펼쳐서 보면 사실 이 일정하게 마진이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특징은 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된 스프레드를 계속 먹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 돈을 내고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돈을 받고 팔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회수 소재 가격이 점점 떨어질수록 폐기물 그 원재료도 가격이 떨어지고 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이제 돈을 받고 네. 그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어. 돈을 받고 가지고 와서 음.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광물의 시세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상관없이 어. 꾸준하게 일정한 스프레드를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산업입니다. 아.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도시광산이라고도 하거든요. 재활용업이. 근데 실제 이제 광산업도 있잖아요. 근데 광산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의 이제 채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광부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이거를 캘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원재료를 돈을 받으면서 네.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세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작년 8월이죠. 유럽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기업인 BTS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면서 이제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BTS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BTS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슬로바키아 수도의 약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으로 보면 뭐 중국하고 유럽, 북미 시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네. 거의 뭐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그에 비해서 뭐 너무 작죠.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러라면 해외로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은 굉장히 큰데 아직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폐배터리 네. 리사이클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주공산인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 중에 유럽 지역을 좀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기차 침투율이 또 빠르고 차량 운행량도 많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빨리 폐배터리가 좀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은 또 배터리 제조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랩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운이 좋게도 그 BTS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 BTS는 유럽 내 배터리 제조사 안에서 전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폴란드에 15,000평 정도 부지 위에 네. 그 전처리 시설을 또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BTS 같은 경우에는 현지 인력들로 거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지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고 따라서 뭐 해당 지역의 인허가라든지 인력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BTS 인수를 통해서 유럽 지역을 좀 상당히 수월하게 네.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리사이클링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LFP 배터리가 좀 점유율이 확대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똑같은 원재료를 투입했는데 뽑아낼 수 있는 게 리튬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재활용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FP 배터리의 확대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LFP 배터리가 가진 기술적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LFP는 태생적으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밀도가 낮고 또 추위에 또 취약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3원계 배터리하고 격차를 줄였던 이유는 그렇죠. 그 셀투팩 기술이라고 해서 원래는 셀, 모듈, 팩 이런 구성인데 모듈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셀을 더 채운 거거든요. 그래서 네. 공간을 좀 극대화시켜서 이제 격차를 좀 줄였는데 더 이상 공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한계에 지금 다다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반면에 3원계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는 아직 기술 발전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어떤 상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능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결국 LFP 배터리의 장점은 지금 가격이 싼 거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격 격차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망간 비중을 높인 그런 미들 니켈계가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코발트 대신에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망간을 좀 더 사용하면서 네. 지금 현재 원재료 비해 한 70% 수준까지 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구반반 등 하이 니켈계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밀도는 높아지고 이제 원재료 비용은 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3원계의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될수록 가격 격차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재활용에 대한 경제성이 낮다 보니까 뭐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뭐 전반적으로 LFP의 그 폐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좀 부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는 게 뭐 시장에서 요구에 의해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결국 환경 문제 때문에 전환이 그렇죠. 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역행하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제조사에게 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아마 움직일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유일한 장점인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유로 단기적으로는 LFP의 시장 점유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점유율을 좀 늘린 이유는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전기차 시장 지금 얼리 어댑터 시장에서 네. 초기 다수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딱 그 변곡점에 있거든요. 얼리 어댑터는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뭐 성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고가의 전기차도 이제 충분히 구매할 수 네. 있는 그런 니즈가 있는 반면에 초기 다수 시장에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실용주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능보다는 좀 합리적인 가격을 원해, 좀 저렴한 전기차가 나왔으면 네. 좋겠어. 이런 소비자의 니즈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조사에서는 비싼 전기차만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한 부분이고, 그러면은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LFP 배터리를 탑재한 좀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해줄게. 왜냐하면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제조사는 그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점유율이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꿈의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꿈의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한 1000km 정도 가는 배터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배터리가 나왔을 때 더 이상 LFP 배터리는 EV에서는 거의 좀 설 자리를 잃지 않을까. 네. 그리고 본연의
ESS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나 폐배터리 시장 이런 성장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좀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IR 담당자님을 모셨으니까 이 부분 좀 중점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공정 공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아.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다만 환경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편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출액이 5배가 증가를 했어요. 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저희가 이제 화성에 최신식 전처리 공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또 가동이 될 네. 것이고, 그리고 BTS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또 올해부터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IS 동서를 일반 아파트 건설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 역량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회사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비전이라던가 계획도 좀 듣고 싶네요. 네. IS 동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신사업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유럽에 직접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북미와 인도네시아에는 파트너십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인선모터스 그리고 ISBM 솔루션, ISTMC 이 밸류체인이 이미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3만 평 부지를 생산 거점으로 25년부터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BTS 인수를 통해서 폴란드 공장이 올해부터 가동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또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슬로바키아나 헝가리, 독일까지 유럽 전역으로 좀 공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울러 유럽 내 배터리 제조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럽 내 자동차 OEM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폐배터리 수거 네트워크를 좀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북미 같은 경우는 유럽보다 이제 좀 다소 늦게 시장이 이제 개화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유럽 확장 경험을 기반으로 북미 지역도 직접 진출을 할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제조사하고 지금 스크랩 처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서 양극 스크랩을 좀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 전처리가 23,000톤에서 2030년까지 29만 6천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후처리 같은 경우도 2023년 4,000톤에서 2030년까지 5만 2천 톤으로 약 13배 확장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회사는 건설업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이나 폐배터리 쪽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저희가 이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IS 동서의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자세히 설명드렸던 이런 신사업에 대한 네. 적정 가치라든지 잠재된 성장 가능성이 주가에는 좀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다른 경쟁사하고 ISTMC를 좀 비교를 하면서 네.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2022년도 실적 기준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1월 18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STMC 같은 경우에는 두 경쟁사 사이에 매출액은 한 중간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EV/EBITDA를 구해서 역으로 ISTMC의 밸류를 좀 추정을 해보면 대략 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ISTMC는 지금 현재 비상장 회사이고 모기업 디스카운트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IS 동서의 시총이 7천억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ISTMC의 적정 가치는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렸던 인선 모터스라든지 BTS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강점들도 지금 전혀 좀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신사업을 꾸준히 이제 성장시키고 계속 이제 실적을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좀 주가가 좀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설명해 주셨던 회사의 미래의 성장성을 담고 있는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주가에 녹아들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IS 동서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IS 동서 IR 담당자이신 김택균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IS 동서가 어떤 기업인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